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수TV 보신 형님들도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카고 대 피닉스 경기. 일단 맞대결상으로 피닉스가 시카고한테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매번 얘네들 뭐 동서부 팀이니까 많이는 안 붙는데, 지난 몇 년에 걸쳐가지고 피닉스가 시카고한테는 9연승 중인 게 보여요. 근데 뭐 당장 작년만 해도 2점 차, 연장 가서 1점 차 이런 식으로 간극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거는 시카고가 약간은 좀 도깨비 팀 같은, 얘네가 또 이제 5할 본능이 있는 팀이거든요. 승률을 50%에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 팀인데, 올 시즌은 뭐 시카고가 전혀 5할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있죠. 22승 34패로 패배가 너무 많은데, 일단 맞대결상으로 피닉스가 기분이 좋은 건 있다. 일단은 양팀 모두 다 최근에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피닉스 지금 8경기 동안 1승 7패, 시카고도 7경기 동안 1승 6패, 이런 식으로 둘 다 되게 못하고 있는데, 사실 멤버의 느낌을 보면 시카고는 뭐 라빈까지 팔았고, 얘네는 사실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사실은 부젤리스 말고는 뭐 부세비치나 심지어 코비 화이트까지 처분할 생각을 가질 정도로 시카고는 올 시즌은 그냥 원래 탱킹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3점이 터지는 날이라거나 그럴 때는 꽤나 뭐 이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탱킹도 애매하고, 지금 라인업 자체도 수비는 없는데 공격이 터지면 되게 까다로운 그런 팀처럼 보여요. 그래서 시카고가 3점이 터지는 날에는 사실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팀이거든요. 반대로 피닉스, 부커나 듀란트, 여기다 뭐 브래들리 빌까지 사실 노선이 되게 많이 겹치는 팀이에요. 그리고 타이어스 존스가 이거를 좀 정돈을 해라, 그래서 좀 가성비 있게 데리고 온 친구인데, 요즘 모양새는 좀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피닉스는 많이 좀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있어. 애초에 부데놀저 감독도 저는 되게 고평가하는 분인데, 피닉스라는 팀을 빚어내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 시즌 55경기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피닉스는 얘네들이 뭐 확고하게 좀 달라질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재능은 대단해. 듀란트, 부커, 빌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는 피닉스는 빚어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결국에는 그냥 로이스 오닐을 선발로 쓸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라이언, 더니라든지 이런 애들 써서 수비를 강화하려는 자리인데, 그냥 로이스 오닐 써가지고 수비도 괜찮게 하고 공격에서도 3점 옵션 같은 거 좋아하고 그냥 그러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크게 뭐 피닉스가 달라질 거란 생각은 안 든다. 피닉스 역시 부커나 듀란트가 터져준다든지 평균적인 경기력을 보일 때 그냥 그럴 때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평균 이하의 경기력이 나오는 때가 되게 많아요. 상대팀도 기본적으로 이 팀은 부커는 효율이 안 나오고, 듀란트를 견제하게 되면은 피닉스에 좀 힘이 많이 빠진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피닉스는 에너지가 너무 떨어지죠. 수비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좀 해결사가 많이 없는 편이고, 그냥 공격으로 쇼부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도 공격이 딱히 뭐 신통치 않은 편입니다. 대신에 시카고가 너무 이제 수비가 처박아가지고, 이 시카고 화이트는 그냥 라인업 자체가 수비를 잘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도순루 같은 애들이 나올 때는 조금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사실 수비에서는 할 말이 없고 그냥 뭐 공격으로 쇼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들이 그냥 무시성으로 3점 같은 거 그냥 쏴대고 이러면은 또 되게 재미없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이거는 피닉스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보기는 보는데요. 오바도 기준점이 너무 높고, 요즘에 시카고가 그렇게까지 막 오바 맛집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진짜 한 두세 달째 하고 있는데, 시카고는 받는 기준점 대비 언더 비율이 꽤나 높은 팀이다. 기대치 대비 언더 비율이 좀 높다는 편이죠. 그리고 피닉스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긴단 말이에요. 이런 트랜지션보다는 오바도 별로 땡기진 않고, 물론 전력차는 피닉스가 괜찮은데 본인들의 기본 빵으로 시카고를 확실히 누를만 하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4.5밖에 안 돼가지고 피닉스를 좋게 볼 만도 한데, 웬매냐마가 없는 샌안토니오한테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다 보니까 피닉스한테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까 봤다시피 피닉스가 시카고한테 9연승 중이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뭐 피닉스 사이드를 조금 더 욕심은 내봐도 좋을 거는 같아요. 뭘 가도 믿음은 없는 경기,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피닉스를 특히 못 믿어서 그런 거겠죠. 다음 필라델피아 대 브루클린인데, 저는 매번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있을 때 경기력이 도리어 좋지가 못하다. 조지도 그렇고, 가장 직전 경기만 생각을 해봐도 그냥 보스턴한테 생각보다 잘 싸우긴 했는데, 마지막 가서는 이제 조지가 진짜 이제 돈값 못하는 선수구나. 필라델피아라는 팀에서 엔비드, 조지, 맥시 빅3로 묶이기에도 조지는 되게 좋지가 못해요. 전반기 막바지에도 진짜 그 돈을 받는 친구인데,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쏴야 되는데 폭탄 던지기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폴 조지는 올 시즌에 터지는 경기가 되게 손에 꼽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 1월달 넘어서는 조금 좋은 구간도 있었는데, 그때도 부상이 찾아왔고, 정상적인 경기력을 시즌 내내 못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드는 지금 경기만 봐도 그냥 사실 공을 쥐어줬을 때 공격에서 일단 엔비드한테 볼이 가기만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얼핏 이제 필라델피아에서는 조지랑 엠비드를 둘 다 그냥 수술을 시킨다든지 아예 이번 시즌은 셧다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뭐 시즌을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얘네가 없을 때 맥시가 다른 애들로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세컨 유닛으로 나왔을 때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었고, 그리고 브루클린 제가 매번 탱킹을 하는 팀인데 감독이 엄청나게 잘하고 특히 요즘에 되게 잘하고 있다. 지금 8경기 동안 6승 2패인데 그전에는 7경기 동안 6승 1패였었죠. 작년에 윈나우를 하던 시기에 전반기에 21승이었는데 올 시즌은 탱킹을 공헌하고도 전반기에 20승이었다. 정말 잘 싸운 거거든요. 프런트는 탱킹을 하려고 하지만은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나 감독은 탱킹을 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도리어 많이 이겼어요. 그 NBA에서 유일하게 본인들의 득점이나 실점이 100점이 안 되는 팀이 브루클린이 유일합니다. 경기당 200점이 안 된다는 소리고 공격 최악, 수비 최상 이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언더농구, 수비 능농구로 참 이제 NBA의 요새 2020년인데 1990년대 농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는데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죠, 브루클린은. 가장 최근에 전반기 막바지쯤에 필라델피아랑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가 한번 진 적이 있었습니다. 브루클린의 홈이었었고 100대 96으로 딱 이제 브루클린이 꿈꾸는 그런 경기가 나왔었어요. 이날도 이제 맥시까지 빠졌던 경기입니다. 포조지는 뛰었지만 맥시나 엠비드가 없었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힘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간만에 이제 그라임스, 필라델피아에서 데뷔전이었나 그랬는데 30득점, 우브레 다른 애들이 없으니까 본인이 30득점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터질 구석들이 너무 모자랐습니다. 폴 조지도 그냥 최악이었었고요. 반면에 브루클린 이때도 뭐 디안제로 러셀 일단 잘한 게 보이고 그 이제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16개나 걷어냈습니다. 언더템포 농구 이런 것들로 3점은 안 터지지만 재능이 모자라가지고 그래도 브루클린이 충분히 본인들이 할 농구를 했었거든요. 내일은 필라델피아가 과연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번 브루클린의 색깔은 프렌이나 언더보기에 적합하다. 심지어 직전 이제 클리블랜드전에서도 저는 브루클린의 프렌이나 언더를 외쳤었는데 사실 프렌이 점오 때문에 안 됐었죠. 그 정도로 나름대로 잘 싸웁니다. 다만 이제 브루클린이 내에 거슬리는 게 디안제로 러셀이 없다는 거. 이 브루클린이라는 팀은 포인트 가드가 굉장히 필요한 팀인데 시몬스는 나가버렸고 디안제로 러셀은 오늘 누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루클린이라는 팀에 디안제로 러셀, 시몬스가 없을 때 공격을 지휘해줄 선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개판 농구를 한다. 그러면 진짜 믿을 게 3점 가끔 터지는 거.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오펜시브 리바운드 따가지고 세컨 찬스 노리는 거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내일도 물론 키언 존슨이 좀 성장하긴 했지만은 모자라죠. 한 팀을 이렇게 이끌기에는. 저는 더욱더 다른 날보다도 브루클린의 공격이 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진짜 브루클린이 그런 날에는 막 클리퍼스한테 60점 냈던 경기도 있고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언더가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니클렉스턴이 회복을 해가지고 이 친구도 되게 싸움닭인데 블락 능력도 있고 미스매치 대구도 괜찮고 그런 친구여가지고 브루클린 요즘에 전 여전한 높이 그런 것들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도 엠비드, 조지, 맥시 오히려 얘네가 뛸 때 경기력이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의 브루클린한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필라델피아가 그전처럼 엠비드가 나왔을 때 되게 좀 템포가 느린 모습이나 처지는 모습들, 에너지가 딸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면은 저는 또 한 번 그냥 브루클린의 색깔을 보고 싶긴 합니다. 언더나 프렌 같은 거 생각 중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브루클린의 리스크는 포인트 가드가 없어가지고 팀의 공격을 이렇게 좀 이끌어줄 선수가 없다는 거 그게 참 발목을 잡거든요. 오히려 어찌 보면 그냥 언더가 편할 수도 있어요. 필라델피아 역시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브루클린의 프레이나 언더 생각 중인데요. 언더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덴버 대 레이커스 경기. 자, 이 경기는 덴버가 무지막지한 상대전적이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12대1로 레이커스를 그냥 매번 부숴왔었습니다. 최근에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은 적도 있었잖아요. 아마 작년이었나? 23-24 시즌? 작년인가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도 그냥 덴버가 부수기도 하고 최근에 상대전적이 12대1입니다. 그만큼 레이커스는 덴버한테 상성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돈치치가 와가지고 뭐 달라질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매번 현재 상태의 레이커스는 돈치치가 왔다고 해가지고 당장의 올 시즌이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마크 윌리엄스 같이 뛰는 센터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왔다면 모르겠지만은 데리고 오지도 못했고 지금 상태에서 돈치치만 더해진 거는 사실 수비가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레이커스는 사실 이제 딱 데리고 나서 초반엔 좋았지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오히려 르브론이 요즘에 되게 똥꼬쇼를 펼치고 있는 중인데 르브론한테도 기대를 너무 많이 걸면 안 되죠. 나이가 40이니까. 물론 되게 잘하는 건 맞아. 그리고 리브스도 요즘에 잘하고 그거는 맞기는 한데 저는 레이커스는 이 수비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돈치치가 없었을 때
그리고 갈매기가 부상으로 빠져있던 시점이 사실 레이커스가 한 7경기 동안 리그 전체 디펜시브 레이팅 1위였거든요. 수비 1등이었는데 그때 힘이 됐던 거는 DFS, 벤더빌트, 뭐 게이브 빈센트 이런 애들이 잘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돈치치가 레이커스의 그 최근 상승세를 주도했다기보다는 저는 좀 부품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이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덴버한테는 그런 것들도 조금 물거품이 된 적이 많았었습니다. 자, 요즘에 덴버 맞대결상으로 일단 12대1로 우세하다고 했었고, 요즘에 요키치는 당연히 요키치고 자말 머레이가 엄청나거든요. 자말 머레이의 최근 한 11경기 정도 얼추 가지고 왔는데 야투율이 54%, 3점이 44.5%, 자유투 뭐 90% 가까이 되고 경기당 26.6점을 넣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55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새로 썼던 경기, 그런 것들도 최근에 있었었고, 요즘에 머레이가 미쳐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안 그래도 덴버가 레이커스한테 굉장히 강한데 최근 모습도 굉장히 좋다. 지금 한 9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여기다가 저는 매번 덴버라는 팀은 페인트 존을 지배한다. 그리고 페이스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지금 덴버가 그 기록상으로 리그 전체 페이스 5등이거든요. 원래는 되게 느린 팀인데 요키치 중심으로 하프코트 오펜스를 펼치는 팀인데 올 시즌에는 얼리 오펜스, 한마디로 빠르게 하프코트 넘어가가지고 상대가 수비 자리 잡기 전에 빨리 공격을 마무리하는, 이게 또 다 요키치 같은 애들의 빠른 판단력에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발현이 되다 보니까 요키치의 손끝에서 살려내는 이런 브라운, 고든, 웨스트브룩 전부 다 커딩이 좋은 선수들이죠. 상대방을 임을 공략할 만하다. 그리고 레이커스 헤이즈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헤이즈가 그냥 키만 크지 수비적으로는 이게 갈매기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 선수예요. 과연 이제 DFS나 벤더빌트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얼마나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덴버의 플레이는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웨스트브룩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벤치까지도 강화가 됐죠. 요즘에는 제케, 은나지, 줄리안 스트로더 이런 애들도 컨디션마저 좋아가지고 지금은 저는 덴버가 거의 뭐 약점이 없는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수비가 얘네도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랑 많이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저는 고질적으로 레이커스가 덴버한테 약했던 것과 요즘에 덴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경기도 뭐 덴버 사이드로 보고 싶습니다. 과연 근데 이제 레이커스의 진짜 알 수 없는 고점, 그게 또 살아나면 모르겠는데 분석 면에서는 사실 레이커스를 볼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덴버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생각 중인데요. 사실 오바는 그냥 덴버가 일단 되게 오바 팀이라서 그런 거고, 레이커스가 이게 돈치치도 그렇고 르브론도 그렇고 얘네들이 좀 빠른 판단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겨하는 팀이긴 하거든요. 얘네들도 사실 요즘에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어갖고 덴버가 뛰는 팀이니까 레이커스가 맞춰주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바를 보는 건데 241은 꽤나 높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경계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타 대 휴스턴 경기. 자, 둘 다 백투백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기는 한데, 이 유타가 백투백일 때는 탱킹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일단 좀 거슬려. 과연 오늘은 유타가 얼마나 많은 애들을 빼줄 것인가. 가장 최근에 백투백에서도 아마 마카렌이 빠졌었나? 캐슬러도 빠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섹스턴은 부상 중이었었고, 유타는 백투백일 때는 어김없이 탱킹 작업을 하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그냥 백투백일 때도 콜린스를 그냥 쓰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내일 자원을 투입하느냐. 탱킹 작업을 하면은 사실 뭐 크게 볼 거는 없고 그냥 뭐 휴스턴 쪽을 보면 생각이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캐슬러도 뛰었었고요. 지금 캐슬러도 약간의 부상이 있어가지고 내일 빼줄 수도 있습니다. 섹스턴 내일 뛴다면은 이제 부상 복귀전이어가지고 아마 뛴다고 해도 길게는 안 뛸 거고, 이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타가 내일 얼마나 많은 애들을 빼느냐 이걸 좀 미리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갈 거면은 사실 뭐 배당도 그렇고 이미 8.5라는 기준점은 유타가 어느 정도 빼주는 거를 감안을 한 것 같은 그런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 이 경기는. 그리고 휴스턴은 내일 벤블릿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매번 휴스턴은 벤블릿이 없으니까 팀의 구심점이 없다, 개판 농구가 계속된다, 뭐 리바운드 많이 잡고 수비 같은 거 허슬 이런 거는 여전하긴 한데 참 이제 공격을 좀 풀어나가는 움직임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휴스턴은 요즘에도 공격이 바닥을 기고 있고 수비는 뭐 기본빵을 해주긴 하지만은 그 좀 이제 휴스턴이라는 이번 시즌 3위까지 올랐던 이런 팀의 좀 내용에 비해서는 최근에 좀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오늘 뭐 미네소타를 잡는다든지 피닉스나 토론토 같이 한끗발 쳐지는 팀들 이런 애들 사냥했던 것들은 괜찮긴 했었어요. 그리고 전 이제 유타, 얘네가 요즘에 홈발을 좀 받고 있다고 했었는데 얘네가 올 시즌에 홈에서 6승 이제 20패거든요. 오늘 져가지고 최근에 홈에서 6경기 동안 3승 3패. 오늘은 이제 그 오클한테 진 거니까 질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하면은 특히 최근에 유타가 홈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휴스턴 8.5씩이나 받는 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저는 오바를 생각 중인데 이거는 만약에 내 유타가 애들을 생각보다 많이 안 빼준다. 그러면 오바가 날만도 합니다. 휴스턴도 언더팀은 맞는데 그래도 얘네는 상대가 좀 뛰는 팀이다.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다. 그럴 때는 많이 주고받거든요. 오늘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내일 과연 유타가 얼마나 많이 빼줄런지 그게 관건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유타가 뭐 얼마나 빼줄지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유타가 많이 안 뛴다면은 휴스턴조차 오바를 쉽게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분석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유타의 라인업 변수 때문에 미궁에 빠진 경기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포틀랜드 대 샬럿 경기가 있는데 야, 이게 포틀랜드가 되게 잘하고 있었잖아요. 10경기 동안, 11경기 동안 10승 1패 달리고 이랬었는데 금방 또 이제 수렁에 빠졌습니다. 미네소타, 덴버, 레이커스. 전부 어려운 상대이긴 했는데 어쨌든 4연패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보여줬던 거는 제라미 그랜트가 진짜 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천시 빌러스 감독 진짜 바보 같다는 거. 그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한창 잘해주던 에이튼이 부상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스쿠데어스는 지금 별다른 결장 소식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포틀랜드가 한창 좋은 시기에 비해서는 자원적인 이탈도 있고 팀적으로도 흔들리는 게 보인다. 그나마 어려운 애들을 상대를 하다가 오늘은 또 홈에서 샬럿이라는 상대할 만한 팀을 만나는 거긴 합니다. 자, 지금 샬럿 얘네들은 라멜로의 부상 때문에 오락가락한 시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라멜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언더오버 차이가 워낙에 심하고 경기력 편차도 심하다. 없을 때는 그냥 언더팀, 좀 똥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만 보였는데 요즘 마일스 브리지스가 꽤나 잘하거든요. 라멜로가 없을 때도 해결해주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어. 나는 그래도 라멜로가 경기를 뛸 수 있다면은 샬럿 자체가 얘네들도 막 우습게 볼 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포틀랜드가 서부 13위, 샬럿이 14위인데 둘 다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 서부와 동부의 차이를 생각하면은 포틀랜드가 올 시즌 전체 23승 33패예요. 샬럿은 14승 40패. 둘 간에 이제 그 승수 차이가 9승 차이가 나는데 각 팀의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순위 차이는 1위 차이밖에 안 나. 그 정도로 동서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포틀랜드가 홈이면은 그래도 샬럿보다 우위에 있을만 하다. 최근에도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상대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빠진 거고 미네소타는 원래 까다롭고 덴버나 레이커스 지금 서부에서 한 3등 안쪽으로 들어오는 팀들이죠. 이런 애들을 만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점들이 포틀랜드가 너무 어려웠던 애들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카마라의 수비력 아부디아 훌륭하고 클링어는 그나마 에이튼의 공백을 좀 지우는 모습 후크네스는 괜찮고 좀 오히려 미등이 가는 쪽은 포틀랜드이긴 한데 네, 포틀랜드도 상승세가 확실히 꺾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별로 뭐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더가 제일 맞겠다. 제가 이제 라멜로가 뛰는 경우에는 샬럿이 그래도 좀 오바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감안을 해도 그렇게 막 점수가 많이 나는 팀은 아니거든요. 샬럿이 올 시즌 전체로 따지면은 경기당 이제 한 217점이 나는 뭐 그런 팀인데 라멜로가 뛸 때는 좀 오바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포틀랜드 역시 언더팀에 속한단 말이에요. 범주 자체는 여기에는 포틀랜드가 지금 뭐 수비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찍혀 있는데 막 덴버한테 146실점 132실점 막 이렇게 당한 것들이 껴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뻥튀기가 많이 된 거고 저는 그냥 언더가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 221 정도면 언더 보고 싶고 핸디는 모르겠어요. 핸디는 그냥 나는 포틀랜드의 일반승 정도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건 핸디를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둘 다 그냥 믿을만한 팀들이 아니니까 동서부의 약팀들이니까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